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된다던데 이제 하락하는 걸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시그널이지 않을까?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럼 그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럴까?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기초반을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 이름을 잘못 찍은 것 같아요. 기초반 아니고 현장 노하우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는 현장 노하우반이라고 해서 모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부동산 필수 기초 지식인데 절대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고, 특약이라던가 부동산 거래 관련 대처법이라던가, 그리고 마지막 4주차는 제가 정말 야심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전국 부동산 투자 지도라고 해서 이제 지역을 조사하러 갈 때 그러면 어느 지역을 주로 봐야 될까를 고심은 하실 텐데, 그 각 지역별 특성과 지금의 흐름을 같이 좀 짚어볼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 유망 지역이라기보다는 내가 전반적으로 지역의 흐름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내가 어디를 더 먼저 봐야 될까를 고심을 할 때 그 기초 바탕을 깔아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제가 4주차 때 전국 부동산 투자 지도라고 해가지고 잠깐씩 이렇게 짚어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4주차가 되게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거래량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도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왜냐면 거래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제 2억의 거래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되는 거는 뭐 2억 1천, 2억 2천 이런 식으로 요새 호가도 잘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전과 다르지 않게 거래량이 막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다음에 있는 가격들이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알고 계실 거고, 반면 거래량이 떨어지면 너도 나도 이제 팔려고 할 때 물건은 많은데 거래는 안 돼서 팔고 싶은 사람이 빨리 팔고 싶어서 가격을 낮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거래 내에서, 그리고 다른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증가할 때 부동산 가격이 더 잘 증가를 하고 잘 오르고, 거래량이 하락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건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건 정상적인 시장 안에서, 부동산 시장 안에서, 그리고 다른 변수가 없을 때의 얘기인데, 지금은 과연 그런 시장이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이전과 좀 다르게 시장에 너무 변수가 많고, 지금 정책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약간 비정상적인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거래량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오른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연도별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올해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2020년 12월에 대책이 또 발표가 크게 되면서 조정지역이 111개 곳으로 확장이 됐었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규제되는 지역이 많아져서 비규제로 남은 지역은 풍선 효과로 거래가 확 늘고 가격도 날라갔죠. 그리고 핵심 지역에 원래 묶여져 있었던 규제 지역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이제 너도 규제야? 나도 규제인데. 그러면 다 같이 규제인데 똑같이 규제받을 거면 이왕이면 좋은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또 서울 수도권에 괜찮은 가격대 애들이 또 날라갔었어요. 그래서 규제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 규제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정책 발표된 이후로 오히려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막 올라가서 작년 12월부터 그해 21년 1월, 2월까지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가격이 쫙 올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숨고르기 시기가 온 거죠. 그 시기가 바로 2021년 3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 거래량 변동 기준에서 거래량을 봤더니 3월에는 지금 이쪽이 매매거든요. 매매 지도로 봤을 때 지금 빨간불은 충북만 빨갛고, 나머지 서울은 오히려 파랗고, 경기랑 경남은 누렇게 80에서 110%로 보통을 달리고 있고, 강원, 경북, 충남, 전북, 전남 이쪽으로는 그나마 조금
올라가고, 그러니까 빨간색보다는 중간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이전에 12월 달 1, 2월 달에 비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북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외에 나머지 애들을 보면 140%, 139%, 120% 상위권에 있는 애들도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전국 8위 이상까지는 비율이 월평균 거래량 대비 100% 이상 그래도 거래가 됐었고 3월에는. 그리고 그 밑으로는 100% 이전 월평균 거래량보다 낮게 거래가 된 지역들이 요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3월에 거래량이 좀 줄은 이 달에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물론 계약을 쓰고 잔금까지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요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만 기준으로 보자고 한다면 매매 가격 증감률로 봤을 때는 인천이 3.27%, 경기가 3.27%, 대전이 2.18%로 지금 상위권은 2에서 3% 이상이 가격 상승률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줄었을 때 3%냐라고 생각을 하면 뒤에서를 보면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21년 8월과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2021년 8월은 어떤 시기냐라고 하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도 세금이 또 한 번 바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12월, 1월, 2월까지는 거래를 많이 하다가 이제 6월 1일 대비해서 사람들이 주춤주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방황할 때가 3월, 4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빨리 움직이는 지역들은 정신 차리고 와 이거 6월 1일 전에 계약해서 그 이후에 잔금 치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그 전에 파는 사람들은 좋거나 아니면 그걸 넘겨도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빨리 움직이는 지역들은 5월부터 다시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8월에는 좀 거래량이 많이 된 달 중에 하나였어요.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열기가 가서 이제 8월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이쪽으로는 다시금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로 거래량이 좀 많았죠. 그래서 비율을 보면 184, 167, 156, 151, 150, 144. 아까 3월 달에 비해서 한 40에서 50% 정도의 상위권에 있는 지역의 그 거래량 비율이 늘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월평균 거래량보다 지금 거의 2배 이상 거래가 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강원도가 떴죠. 그래서 강원도가 이때 이 정도 거래가 됐어요. 2794건이 거래가 됐고 월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184%가 거래가 된 거야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월보다 거래가 많이 된 그런 8월은 상승률이 어땠냐, 가격 증감률이 어땠냐라고 한번 볼게요. 똑같이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격 증감률로 봤더니 인천이 3.97%, 경기가 3.12%, 제주가 2.45%, 대전이 2.24%, 충남이 2.21%, 충북이 2.2%, 2에서 3%. 거의 1위는 인천이 가고 있는데 거의 4%에 달하게 상승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3월 달에 거래 비율이 좀 떨어졌었던 시기에도 2에서 3%대가 가격 증감률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많았던 8월에도 2에서 4% 사이 구간에서 거래가 됐네요. 증감률이 나타났네요. 어때요? 거래량이 적었던 많았던 거의 그렇게 큰 차이 없이 가격 증감률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하나 더 비교를 할게요. 2021년 10월 거래량은 지난달 것까지만 집계가 되기 때문에 10월이 가장 최근 연도 그 월이에요. 최근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10월의 거래량은 어떠냐? 어머나 이제는 파란 거도 떴어요. 50% 미만으로 거래가 되는 정말 거래 절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눈에 확 띄는 파란 색깔 지역이 뜬 거죠. 서인경이 모두 지금 파란색이 떴고요. 그리고 세종,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애들이 지금 10월 달에 거래량이 50% 미만으로 뜬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외의 지역도 그냥 노란색으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강원만 약간 강보합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10월 달에도 지금 거래량이 3월 달부터 3월 달에 비교해서 올 초 3월보다 비교해서 더 거래량이 떨어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요새 부동산 가시면
좀 거래 안 된다. 특히 집 내놓으신 분들, 혹시 움직이려고 하셨던 분들은 요새 좀 거래 안 돼요. 이런 얘기 들으셔가지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매매 거래량 비율 순으로 세웠을 때 강원이 116%, 충북이 98%, 전남이 90%. 지금 월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비율이 지금 100%를 넘은 거는 강원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오히려 이전 거래량, 월평균 거래량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월에. 그래서 진짜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실감이 될 정도로 거래량이 줄었구나라는 걸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증감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어머나, 거래량과 가격 증감률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는 거를 옆에 지도를 색깔만 봐도 알 수가 있겠네요. 좀 세종은 요새 좀 특이하죠. 특이한 모습을 정책적인 영향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럼 세종은 빼고 얘기를 하더라도 똑같이 인천 3.3%, 광주 2.24%, 충북 2.2%, 경기 2.07%, 충남 1.84%. 여전히 2에서 3% 초반대까지는 지금 증감률이 유지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3월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40%, 1위가 3월달에 143%의 비율로 거래가 됐었죠. 그리고 8월에는 189% 거래가 됐었고, 1위가 지금 10월에는 116% 정도로밖에 거래가 안 됐었는데, 1위 거래량 1위 지역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가는 지역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가격 증감률의 지역들은 2에서 3% 이상의 상승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걸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떨어진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시장이 그래요. 지금 정직하게 딱 이론대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전체적인 거 큰 거 하나 볼게요. 나머지 자료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지금 2021년 11월 1일 현재 가려졌네요. 거래량이 지금 55,000건이에요. 근데 요 밑에 봐보세요. 2020년 11월 1일 1년 전에 서울에 매물로 나온 이 그래프가 현재 매물 현황을 나타내는, 매물 증가함을 나타내는 자료예요. 매물 증가함 자료. 그래서 서울이 2021년 11월 1일에 55,000건인데 작년 2020년 11월 1일에 봤을 때는 75,000건이었어요. 무려 1년 사이에 매물이 2만 건이나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매물이 얼마나 씨가 마르고 매물이 없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거를 집코노미에서 이 자료를 들고 가가지고 이 자료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했는데, 약간 집코노미에서는 길게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는 관계로 앞에 부분이 많이 잘렸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다 들고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료가 다 잘려가지고 이 자료가 딱 보면 아하라고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 앞에 이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잘려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연이어서 바로 이거를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의 지금 물건 개수를 보면 옆에 강남구도 한번 봐볼게요. 6,600건이었는데 작년만 해도 1년 사이에 지금 2,000건이 줄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옆에 강동구도 3,969건으로 거의 4,000건에 달했는데 지금 2,900건으로 1,000건 이상이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 만에 서울의 매물이 많이 증가한 게 아니고 많이 감소했다는 거죠. 살 수 있는 매물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한번 볼게요. 경기도는 2021년 11월 1일 현재 매물이 전체적으로 10만 건이 있어요. 10만 6,360건이 있고요. 작년 2020년 11월 1일 데이터가 여기 옆에 나오는데 여기가 좀 잘렸네요. 그러면 15만 건이 있었어요. 경기도에서만 비교해도 지금 5만 건이 지금 매물이 잠겼어요.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얼마나 매물이 많이 줄었는지 확연히 느껴지시나요? 이러니까 거래할 물건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올 초에 12월 1월 2일에 거래가 많이 됐어. 그러고 나서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쭉 땡겨서 또 가격이 올라가면서 쫙 거래가 많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잠깐 숨 고르기도 하고 매물도 별로 없고 하니까 거래량이 확연히 줄 수밖에 없고, 이제 연말 대비해가지고 약간 주춤주춤하고 한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에 나타난 게 바로 지금 이런 자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가 절벽인 것처럼 보이게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게 과연 매수세가 줄은 거냐, 아니면 매물이 없어서 거래량이 없는 거냐, 아니면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제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 라고 해도 그 이후에 해석하는 거는 현장의 그런 분위기라던가 요소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사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살 수 있는 매물이 없어서 못 산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었다, 이거는 가격이 하락할 리가 없죠. 대신에 매물은 정말 넘쳐나는데 살 사람이 없어. 그럼 이제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한 단지만, 한 지역만 그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꺾인다 이런 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분양이 쌓이면서 매물이 다들 매도를 하려고 현장에서도 매물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겹치고 매수세도 줄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그래도 최소한 2,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나타나면서 이런 현장의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이외의 요소들이 시그널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제 하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락의 시그널은 미분양이 많이 쌓인다. 준공 후 미분양이 특히 많아지고 이제 분양이 잘 안 돼서 미분양이 쌓인다.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나 나와 있는 매물은 정말 많은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매물이 쌓여서 이전보다 매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런 가격 조정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과 반대적인 데이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개수가 제일 적은 시기이기도 하고, 물론 대구를 빼고요.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국 최저 수준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매물 증감 데이터로 봤을 때도 어때요? 1년 전에 비해서 많은 수의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매수할 물건도 별로 없고, 매도를 원해서 물건을 사람들이 많이 내놓는 분위기도 아니고, 약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지켜보자 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숨고르기 구간이다, 약간 사람이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현장 시장을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인천도 매물 증감을 한번 알아보자면 2021년 11월 1일에는 22,333건으로 22,000건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1년 전인 2020년 11월 1일에는 38,840건으로 주 한 16,000건수가 줄었네요. 16,000개가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인천은 지금 올해 가장 뜨거웠던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인천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는데, 조금 구별로 인천은 특징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천은 구 단위로 해서 좀 공부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좀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